안녕하세요. 한국 OMF에서 동원사역을 하는 손창남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 건데요. 조직 문화란 조직마다 제각기 독특하게 갖고 있는 보편화된 생활 양식, 다시 말해서 한 조직 내 구성원들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신념, 가치, 행동 양식 이런 거를 통틀어서 조직 문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대부분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 인도네시아 조이는 온타임이라는 조직 문화가 있었습니다. 워낙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시간 지키는 거를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보통 모임을 6시에 한다. 그러면 대부분 7시에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걸 아주 당연시합니다. 사람들은 아예 늦게, 그렇기 때문에 더 늦게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인도네시아 조이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분도 틀리지 않고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합니다. 그것이 아주 인도네시아 조이라고 하는 조이의 트레이드 마크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그런 게 조직 문화입니다. 국제 OMF에서는 단순한 삶, 영어로 simple life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굉장한 조직 문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OMF 멤버입니다라는 말 하기 전에 저는 알겠더라고요. 이분은 우리 OMF 선교사구나. 이렇게 살만 봐도 그렇게 알 정도로 이렇게 분명한 그런 그 조직을 대표하는 문화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조이 선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학생 단체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CCC, IBF, 예수전도단, 조이 이 네 단체가 굉장히 아주 그 특성이 다릅니다. CCC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주 활동적이고 그리고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IBF는 지성사회 복음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굉장히 독서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러는 단체입니다. 예수전도단은 아시겠지만 그 기도 이런 걸 많이 하는 그런 단체고, 저희는 이렇게 즐거운 단체 같아요. 네, 물론 저희의 이름 자체가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라고 하는 거의 약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또 조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조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네 단체가 함께 연합 수련회를 했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CCC는 어떻게 할 거냐? 한 사람이 삽두고 나가서 풉시다. 그러면 전부 와서 삽으로 그 눈을 퍼낸다는 겁니다. IBF는 전부 모여가지고 왜 눈이 오나 이거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전도단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대적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눈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조이는 눈싸움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굉장히 다른 조직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조직 문화는 수평적 문화냐 혹은 수직적 문화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수평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 각 사람의 인격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취향과 신념을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 공식적인 위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평적 문화라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공식적 위기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견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전문적인 사람과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수직적 문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히려 그렇지 않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동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을 한다면 오히려 그 조직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바로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여러 종류의 감정들을 잘 변별해서 이거를 토대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할 근거를 도출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기 돼지 베이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총명한 그 아기 돼지가 이제 어느 집에 이제 선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경품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그 양을 키우는 목장을 하는 농부의 집에 들어가요. 그 이름이 베이브가 됐습니다. 근데 이 베이브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양치는 일을 이제 시켜봅니다. 그런데 이 베이브는 개가 아니기 때문에 양치기 개들처럼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뭐 그 양의 발을 물어 뜯는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한테 약점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 베이브가 나타나가지고 양들에게 양치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막 양들이 비웃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베이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알고 나는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뜯거나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드럽게 할 테니까 저를 따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양들이 그 베이브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줄을 쫙 쏘가지고 가고 결국 이 베이브는 아주 굉장히 성공적인 양치기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대회에 나가가지고 그 수상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이브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감성지능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감성지능을 나타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4선에 성공한 대통령인데 미국 역사상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한 그런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보너스 군대라고 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이제 미국 정부가 했는데 보상을 안 하니까 퇴역 군인들이 다 워싱턴 DC에 모여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하는 그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너스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 보너스 군대들을 잘 이렇게 다독인 그런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고요. 뉴딜 정책을 통해서 경제공황을 성공적으로 잘 넘기고 미국 경제를 부흥시켰던 그런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라디오 연설을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굉장히 활용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지능의 4가지 요소란 첫째, 자기인식입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격이나 장점과 단점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 그게 자기인식이고요. 두 번째, 자기관리. 조직에서 리더의 역량을 증진시켜주는 학습된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자기인식에 근거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조직을 운영하는데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상대방이 갖고 있는 관심사에 함께 관심을 보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대인관계 관리는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그것을 말합니다.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리더로서 당신의 감정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를 복귀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당신의 감정이 신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느껴보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하 직원이 잘못했을 때 내가 막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통제하기 굉장히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스트레스에 처했을 때 상태를 알아보자. 내가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정 대 이성 목록을 만들어서 감정이 시키는 거는 뭐고 내 이성이 시키는 거는 뭔가, 어떤 때는 이것들이 정반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적어보고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변화의 긴박함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때 이 변화들이 얼마나 긴급한가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의 때는 필기를 하지 않습니다. 필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대화할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말할 때 어떤 표정인지 어떤 제스처를 쓰는지를 알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게 되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충분한 목적이 있을 때만 화를 내라. 리더는 화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목적을 갖고 화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리더가 의사결정을 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에게 그것을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